안녕하십니까. 평택촌놈TV 봉천생 이강민입니다. 2019년 10월 31일 일일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 뉴스는 3개 골라봤는데요. 연준이 금리를 인하를 했죠. 그리고 추가 인하는 미정이다. 그렇게 나와 있었고요. 인상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어렵다.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미국 시장이 상승했어요. 결국 한국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는 그런 흐름이고요. 역시 호재와 악재가 같이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뭐 호재가 더 있다고 봐야겠죠. 악재성 이슈가 없었다.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시장은 좋아하는 그런 흐름이고요. 두 번째로는 삼성전자 3분기 실적 발표를 했었습니다.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55.7%가 감소했다. 그렇게 나왔는데요. 전분기 대비해서는 조금 나아졌어요. 그러면서 뭐 호재성 이슈인 양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인데요. 절대적으로 보면은 좋지 않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분기 대비해서 엄청나게 실적이 좋아졌다. 그렇다고 하면 조금 달라질 문제인데요. 그런 흐름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크게 부각될 만한 그런 상황도 아니고 사실 가격에 대한 부담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좋은 흐름을 보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데 오늘은 뭐 미국 시장 영향으로 그나마 좀 강한 흐름을 유지를 했다가 나중에 좀 무너지는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추세적으로 갈 만한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에이펙 정상회의가 취소가 됐어요. 칠레에서 정상회의가 예정이 돼 있었죠. 지금 뭐 16일, 17일 정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칠레 정부에서 취소를 했습니다. 이게 다시 다른 장소를 옮겨서 실행이 될 것인지 진행이 될 것인지 그런 것들은 좀 지켜봐야 될 상황이고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칠레 지하철 요금 50원 인상을 했죠. 그러면서 뭐 지금 거의 뭐 폭동 수준의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뭐 좋지 못한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에이펙 정상회의를 진행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요한 건 트럼프와 시진핑이 만나서 무역회담에 대한 그 이제 협정 합의문에 서명을 할 그럴 예정이었었는데 그게 일단 미정이 됐다는 것이죠. 향후에 어떻게 흐름이 나올지에 따라서 또 이것도 약간의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을 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장 등락 결과, 등락 원인입니다. 먼저 등락 결과를 보면요. 코스피는 상승 출발했고요. 그리고 추가 상승했어요. 그런데 막판에 쭉 밀리면서 상승 마감하긴 했지만 음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도 역시 상승 출발했고요.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는데 결국은 쭉 밀렸는데 이건 상승 양봉 마감했습니다. 정확히는 도지 모양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뭐 크게 상승한 게 아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고요. 코스피를 따라가는 그 정도 흐름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등락의 원인을 보면 오늘 코스피는 해외 증시, 삼성전자, 수급,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죠. 해외 증시가 어제 미국 시장이 상승하면서 한국도 상승 출발을 했었고요. 초반에 삼성전자 흐름이 좋았습니다. 삼성전자가 강하게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지수도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요. 결국은 같이 그 막판에 밀리는 모습이었어요. 수급적으로 보면은 오늘 장 중반까지는 외국인들 수급의 흐름을 받았습니다. 코스피 그리고 선물 쪽에서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흐름, 파생 쪽에서 또 옵션 쪽에서 흐름도 괜찮았습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좋았는데 막판에 쭉 밀렸어요. 막판에 결국 외국인 기관이 같이 코스피에서 동시에 매도를 하면서 쭉 밀렸는데요. 뭐 이런 흐름들은 어쩔 수 없는 흐름인 것 같아요. 가격에 대한 부담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오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코스피 흐름 따라가는 그런 흐름이었었고요. 오늘 제약업종의 흐름에 따라서 그대로 모습이 나온 흐름입니다. 특이사항이라고 하면 코스피는 2100선 돌파 후에 유지를 못한 모습이고요. 코스닥은 종이목재 업종이 강세를 보였다. 뭐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코스피 종합주가지수죠. 오늘 보면은 상승 출발했어요. 초반에 상승 출발했는데 뭐 거의 급등하면서 출발을 했고 2100선이 넘어갔었죠. 거의 또 최근 고점 부분까지 갔는데 결국은 이제 막판에 쭉 밀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삼성전자도 보시면은
초반에 어떻습니까? 강했죠. 그리고 막판에 쭉 밀렸는데요.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흐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자, 코스닥 보시면 코스닥도 역시 상승 출발했고요. 코스피하고 거의 비슷하죠. 그리고 이제 오후에 쭉 밀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요. 코스닥은 역시 제약업종의 영향이 크죠. 제약업종의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자, 오늘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다 이런 비슷한 모습이었는데요. 첫 번째 원인은 미국 시장입니다. 미국이 어제 상승했죠. S&P 500은 역사상 최고점을 다시 돌파를 했어요. 상당히 좋은 모습이죠. 그러니까 한국도 상승 출발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남 얘기라는 거죠. 단기적으로는 상당히 중요해요. 미국 시장이. 왜냐하면 단기적인 흐름에 있어서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추세적으로 보면은 한국하고는 맞지 않죠. 미국은 또 역사상 최고가를 돌파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초라한 모습이죠. 여전히 저점이에요. 고점하고 괴리감이 상당히 크죠. 그리고 추세적으로 계속 간다는 보장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수급적으로 보면은 오늘 자 외국인들의 수급을 보실까요? 선물에서 매수가 계속 들어왔어요. 장중에 거의 뭐 막판에 또 이렇게 이제 그 장이 끝나고 나서 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요. 중반까지 8천 계약 이상 9천 계약 가까이 이렇게 매수가 들어왔는데 2시 이후에 수급적으로 별로 좋지 않았었죠. 그리고 코스피 보면은 이제 그 전부터 좀 매도를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기관이 막판에 쭉 이 코스피에서 같이 매도를 하면서 코스피 쪽에서 막판에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선물 쪽에서 외국인들 선물 쪽에서도 쭉 이렇게 매도하는 흐름이 나왔었기 때문에 자, 선물이 단기간에 8,400계약에서 5,700계약까지 매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짧은 기간에 이렇게 매도를 하다 보니까 수급적으로 좋지 못한 그런 영향을 받아서 그대로 쭉 밀리는 그런 흐름이 나왔어요. 그래서 장 막판에는 외국인들의 선물 그리고 코스피에서는 외국인 기관이 동시에 매도하는 흐름 그러면은 결국은 대형주들이 좋지 못하거든요. 대형주들이 쭉 밀리면 어떻습니까? 지수가 밀릴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코스닥도 그대로 따라가는 흐름. 제약업종이 자 보시면은 제약 그 코스닥 같은 경우에 좀 더 먼저 밀렸죠. 그런데 막판에 코스피가 밀리니까 더 밀린 거예요. 코스피가 반등이 나왔으면 여기서 좀 버텨줬을 텐데 조금 아쉬운 그런 흐름입니다. 자 어쨌든 코스피 자 코스피의 오늘 흐름은 해외 증시, 미국 시장 그리고 또 수급, 선물 쪽에서 수급, 삼성전자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막판에는 코스피 쪽에서 수급적인 흐름 영향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흐름 따라갔고요. 그리고 제약의 어떤 흐름, 제약업종의 흐름을 따라간 그런 모습입니다. 자, 도지 모양이라고 말씀드렸었죠. 뭐 양봉, 빨간색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양봉이라고 하기는 어렵고요. 도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은 약간 변곡점에서 나오는 흐름이니까 조금 불안한 흐름이라고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특이사항 보시면은 코스피는 역시 2100선을 다시 돌파를 했다가 결국은 좀 좋지 못한 모습으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종이목재 업종이 상당히 강했어요. 종이목재 업종의 대표적인 종목이 뭡니까? 자 보시면은 국일제지가 오늘 급등했죠. 그러면서 나온 흐름 정도고요. 특별한 의미는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특징주는 네이버와 원익 IPS입니다. 네이버는 다들 잘 아시죠? 보유자는 매도 후에 관망하시기 바라고요. 미보유자는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갔어요. 그래서 여기서 무리하게 뭐 대응할 필요는 없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간단해요. 뭐 조금 더 끌고 가셔도 됩니다. 그런데 적당히 매도하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없는 분들은 접근할 필요가 없습니다. 3분기에 실적이 좋다 그런 이슈로 움직였는데요. 결국은 단기적인 흐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수가 반등하니까 추가적인 반등이 나왔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원익 IPS는 보유자는 매도 후에 관망, 미보유자는 확실하게 조정을 받으면 접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반도체 설비 투자 증가 기대감이죠. 반도체 장비주들 같은 경우에는 뭐 반도체의 어떤 그 증설 이런 기대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받으면 한 번씩 움직이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정받았을 때는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설프게 조정받으면은 접근할 필요는 없고요. 확실하게 정말 제대로 조정을 받았을 때 그때만 접근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먼저 네이버입니다. 네이버는 어떻습니까? 지금 다시 고점 돌파했는데요. 결국은 지수가 더 이상 빠지지 않으니까 저점에서 버텼고요. 그리고 더 이상 또 지수가 빠지지 않으니까 반등이 나온 그런 흐름이에요. 코스피 보실까요? 최근에 이게 이제 코스피가 빠질 때도 네이버가 좀 강했던 면은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다시 지수가 반등이 나오니까 네이버가 더 반등이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수 영향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격적으로 보면 단기에 50% 정도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네이버 같은 종목이 50% 상승 나왔으면은 크게 나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큰 기대를 하고 계속 끌고 가기엔 좀 어려운 면이 있죠. 물론 몇 가지 이슈 정도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미 주가에다 녹아든 그런 상태라서 여기에서 엄청나게 뭐 크게 기대를 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추세적으로 보면은 역시 작년에 고점 기록하고 쭉 꺾이던 흐름이었었거든요. 지수가 반등하지 않았으면은 이런 반등도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적당히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원익 IPS입니다. 원익 IPS는 더 강하죠. 역시 지수가 갈 때 조금 더 가는 그런 흐름이었었고요. 전반적으로 반도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 저점에서 보면은 100% 정도 상승이 나왔죠. 이 정도면은 뭐 충분히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반도체 장비주들이 엄청나게 가다 뭐 그런 그 흐름들, 또 반도체 쪽에 흐름이 좋았었던 흐름, 그런 것들은 추세적인 흐름은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은 같이 또 꺾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말자는 것이죠. 다만 이슈를 가지고 한 번씩 움직여주기 때문에 확실하게 조정을 받으면은 뭐 여기에서 다시 한번 접근을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는 것이죠. 다만 지수가 완전히 뭐 무너진다 그랬을 때는 무리해서 접근할 필요는 없으니까 지수도 감안해서 대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수 전망입니다. 지수 추세는 확인됐다고 늘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단기가 문제인데요. 기술적으로는 단기 고점 가능성이 큰 상태예요. 자, 그리고 대응 전략, 현물은 강한 종목군, 단기 접근.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있어요. 또 최근에는 화장품주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뭐 그런 종목군들 중에서 가지 않은 종목을 접근한다든지 이렇게 접근하시기 바라겠고요. 파생은 역시 하방을 보는 게 맞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코스피 추세는 어떻습니까? 작년에 고점 찍고 나서 계속 하락하고 있어요. 저점이 계속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하락하는 추세고요. 여기가 저점이고 상승해주면 좋겠지만은 아직까지 그럴 만한 흐름이 나오기가 어렵고요. 전반적으로 상황이 불안하죠. 역시 추세적으로는 좋지 않다고 보고요. 문제는 단기라고 보는데요. 단기적으로 지금 상당히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뭐 상당히 좋아 보였는데요. 이 고점을 돌파를 하긴 했습니다만 이 고점에서 계속 횡보하면서 무거워지고 있어요. 그리고 차트상으로는 꺾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흐름이고요. 오늘 흐름이 특히 불안했죠. 막판에 쭉 밀리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여기서는 미국 시장이 좀 강하게 움직여주면은 조금 더 갈 수는 있는데 추세적으로 가기는 역시 어렵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봤을 때는 단기 고점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상태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강하게 뚫어지는 흐름이 나오기는 어려운데 혹시라도 나와준다고 하면은 조금 더 위를 볼 수 있겠지만은 그렇다고 뭐 엄청나게 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단기 고점을 기록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기술적인 흐름, 그리고 차트상으로는 이제 상당히 불안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 파생 같은 경우에는 자, 흐름이 어떻습니까? 역시 지금 최근 고점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아래를 노릴 수밖에 없겠죠. 장중에 반등이 나온다거나 했을 때는 아래쪽을 보자. 뭐 지난주에도 목요일, 금요일 계속 지금 하방을 시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수가 반등할 때 결국은 하방을 시도를 하는 게 맞죠. 뭐 단기적으로 짧게 수익을 하든 아니면은 또 쭉 밀리면은 중기로 끌고 가든 어쨌든 지금은 아래를 보는 게 맞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목은 잘 움직이는 종목군들 중에서 찾아보자는 것이죠. 역시 최근에 다양한 종목군들이 움직임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뭐 바이오 쪽에서 움직였었고요. 또 화장품 쪽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은 종목들, 그런 종목들, 가격 부담이 없는 종목, 그 중에서 골라서 접근해 보자는 것이죠. 가격이 저점이면은 결국 손해를 보더라도 크지 않기 때문에 일단 단기 접근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2019년 10월 31일, 오늘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일일 시황.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평택촌놈TV 다양한 동영상이 있으니까, 다들 잘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내용 괜찮으시면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9년 10월 31일, 10월의 마지막 날, 일일 시황.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